새 서울 아파트 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정부 규제의 분양가는 여전히 제자리죠. 때문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웃돈이 붙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덩달아 투기수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서울 아파트 사, 마라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는데 아마도 이제 날뛰는 집값 때문이겠죠. 네, 그 매수에 대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파리 대책 이후로는 실수요층들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대출적인 부분의 그 제한이라든지, 그 기존에 있었던 뭐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임대사업자로 그 전환을 하면서 뭐 주택을 풀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네. 뭐 4년이라든지 8년이라든지 더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주택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공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거래될 수 있는 주택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을 좀 많이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좀 오름세로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오름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그런 건가요? 네, 지난 그 5일 한국감정원 그 조사에 따르면은 3년 사이 약 평균 한 15% 정도가 올랐다고 네. 합니다. 뭐 그중에서 가장 많이 그 가격들이 상승한 지역들로 보면은 강남구를 좀 뽑을 수가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올랐기 때문에 가장 높은 추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일대로는 강동을 비롯해서 강동 서초, 송파, 양천구 등이 순위를 잃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빈부격차들도 상당히 커졌는데요. 뭐 하위 20%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오를 때 강남권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뭐 서울 안에서도 또 양극화가 좀 심한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서울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집값을 꺾지 않으려는 움직임 여전합니다. 이 두 양측의 기싸움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높은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가격 상승폭도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가격 상승폭도 상당히 컸고요. 심지어 이런 것에 그 반사이익을 보는 신도시 부분들도 오히려 또 가격들도 또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로 전환들을 하면서 매물에 대해서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가격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강남에 대한 그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가격적인 상승 또 미래에 대한 그 기대 가치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서울에 대한 그 집값들 상승을 주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분양가를 보면 시세 오름폭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고 분양가 때문에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양가에 대해서 좀 가격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좀 잡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그가 그 분양가를 기본적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간 아파트가 최근 한 19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수 전환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 한 9.4% 올랐을 때 서울 시세 평균이 오르는 것보다 한 6% 정도가 차이 나요. 그러니 분양가가 못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서울 강남권 일대가 거의 뭐 대부분 고가의 아파트로 또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 가격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분양가가 상승폭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차이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수억 원의 웃돈을 노리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생기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시세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 가격이 꼭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분양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게 된다면은 향후에 그 낮은 만큼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 HUG에서도 분양가 통제를 지금 현재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그 통제 자체가 안정세로 가져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나치게 시세보다 낮게 측정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그만큼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청약에 당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이 로또 청약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만큼 당첨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투기적인 그 색깔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낮춰 조정하는 거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반길 만한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분양가를 억누르는 것 자체는 조합원들이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뭐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을 좀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시장에 대한 그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분위기 그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시장의 우려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양가 자체가 9억이 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 그 매수를 하려는 실수요층들은 뭐 30대, 4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택에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유효 수요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금 여력이 뭐 충분치 않은 일반 그 수요자들한테는 기회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돈을 좀 갖고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시장이 편성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뭐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집값 양극화만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고가 아파트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강남 일대라든지 아까도 초반에 그 하위 20%의 가격 상승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수요가 쏠리는 시장 자체는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좀 즐비한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양극화적인 부분들 또 상승률적인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일까요? 일각에서는 이제 강남 등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 관리가 우선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정책 노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시장 자체를 거래가 해야지 가격들적인 게 좀 상승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양도를 하게 되거나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들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물건을 걷어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급 불균형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적인 거로 정책으로만 계속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닥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적이라든지 뭐 주변에 그 편의시설, 편익 부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부동산 정책을 조금 더 이런 그 끓는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떤 정교한 대책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